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일입니다. 송영진 방송의 이 긴급 뉴스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녹화 영상을 통해서 이 최후의 보루인 헌재 내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내용을 제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은 이재명 재판, 이 항소심,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이 고등법원 이 재판에서 많은 자유진영 국민들은 99.9% 이재명이가 이건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는 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9.9%가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커넥션이 없었다라면 어떤 로비가 없었다라면 그런 어떤 재판의 결과는 나올 수가 없었죠. 이 김문규를 몰랐다든가 그 다음에 백현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재판부는 의사 표현이었었다, 의견 표명이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쪼개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백현동이나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도 백현동은 국토부 압박이었다 이런 것들을 쪼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용적률 변경을 누가 했느냐, 그죠? 이거를 어떤 김인섭의 로비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뭐 김인섭이는 77억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그 용적률 변경에 대한 건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견 표명이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상천외한 어떤 괴기 소설 정도의 어떤 이야기처럼 이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도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그 염려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녹화 영상을 내보내 드렸는데 이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드락에 걸려 있다. 5대3이라는 어떤 이런 지금 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대3이라는 이 기각, 이 세 명의 이 정영두, 조한창, 이 김복형 이 세 사람이 현재 이 반대 의견을 내서 지금 기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데 문영배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마은혁 임명을 해서 6대3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헌재에서는 지금 무슨 작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민주당에서는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정치 운명은 거기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사법적 리스크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도둑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재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유진영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녹화 영상을 내보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이제 예정이 된 발표를 헌재가 했습니다. 지난해 그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이제 탄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오전 11시에 이제 선고가 됩니다. 물론 기각이나 기각 가능성이 이렇게 관측하는 이런 것들이 대세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유진영 쪽이죠. 민주당은 전혀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자, 드디어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고, 또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상실감에 자유진영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재명이나 좌파 종북 세력, 민노총 세력들한테 밀리면 안 되는데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오늘이 1일이기 때문에 2, 3, 4일날 오전 11시에 선고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예측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재명이 항소심 재판도 자유진영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또다시 무죄가 돼가지고 일정 부분 족쇄가 풀린 거죠. 이제 저기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을 갖기는 합니다만은 사법 카르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은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족쇄가 풀려서 거의 뭐 불사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미친놈이 지금 널뛰듯이 뭐 지가 대통령이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난지역 뭐 화재난 그런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시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욕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손 흔들면서 뭐 대통령인 이런 행세를 이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방탄복 입고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모습 정말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간에 2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이 대심 판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요 생중계도 되고 또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40여 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내심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예측은 문영배가 떠밀려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자기 의지에 의해서 4월 4일로 이제 선고를 잡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이 거의 국헌 문란에 가까운 국정을 또 마비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복귀한 지 6일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재탄핵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최상목이도 탄핵이 이미 발행이 됐고 이 쌍탄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국무위원 전원을 또 탄핵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 녹화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내전은 확전될 수밖에 없고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헌재에 있다. 그리고 5대3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건 그거대로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역량에 맡기고 또 뭐 정치권의 역량에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말이죠. 문영배가 자기 임의대로 선고를 계속 미루는 것은 모든 책임은 헌재가 지는 거겠죠. 하여튼 그 이유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4월 4일 날 이렇게 이 선고된다라는 이 헌재 공지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이날 생중계 또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자신을 해서 이런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자, 아무튼 간에 헌재는 1일 오전 평의에서 이 선고 기일을 확정한 것이다. 이 선고 기일을 확정한 것은 이게 어떤 문영배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떠밀려서 한 것이다. 근데 그 떠밀려서 한 것은 이 그 정영식이라든가 헌재 재판관인 정영식 이제 보수 쪽이겠죠. 또 김복형 이런 사람 조한창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러한 의견에 의해서 결국은 떠밀려서 이게 지금 선고가 된다 이런 예측들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25일 지난 그러니까 2월 25일이죠. 이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
약 38일 만입니다. 38일 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인용이 되려면 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6명 이상은 죽어도 나오기 힘든 어떤 그런 구도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말로 이제 우리가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이 재판관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일말의 양심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이 관저에서도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또 대통령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월 4일 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된다라면 5월 4일, 그다음에 6월 4일, 7월 4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날이 7월 4일이 되게 되는 거죠. 아니 7월 4일이 아니고 6월 4일,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4월 4일이니까 5월 4일, 6월 4일,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되니까 적어도 6월 4일까지는 이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면 대선은 5월 27일경에 이제 치러진다. 이렇게 예상을, 날짜를 6월 4일이니까 5월 27일 정도에 이게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재 안팎에서는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이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기각이 될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는 정영두, 그죠? 그 다음에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 세 사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김영두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기각인지, 각한지. 근데 이제 어차피, 이 김영두의 의사결정은, 이런 구도 속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6대3, 5대3이나 5대3이나 4대4나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간에, 그래서 정확한 구도는 4대 3대 1이다. 근데 그 1이 김영두 재판관이다. 근데 이제 이게 문영배라든가 이미선이라든가 정계선이라든가 정정리 쪽에 가도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일각견에서는 조한창, 정영두, 김복형 이런 쪽에 좀 의견을 두고 있다. 그쪽에 이제 무게가 더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헌재 안팎에서는 이 기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박찬대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영두, 조한창, 김복형한테는 분명히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호명을 해가면서 일사오적이 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또 국무위원들까지 막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그 무게감을, 기각 쪽에 무게감을 주는 것은 어차피 민주당하고 헌재하고 이재명은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 쪽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민주당은 문영배, 정계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재명, 그다음에 정청래가 이제 국회 소추위원회 단장 아닙니까? 위원장인가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이 정보가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런 헌재의 기류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네들이 뭐 6대2나 8대0이다 이런 구도가 나왔다라면 민주당이 저렇게 설치고 다닐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법조계에서도 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 각종 절차와 오류, 그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각종 절차에 대한 오류, 또 홍장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진술 오역, 또 박종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조기에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상의 이런 문제, 절차상의 이 절차상의 어떤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이런 재판이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공수처의 제일 중요한 건 또 공수처의 불법 수사 및 불법 영장 뭐 이런 거를 각하했을 때 기각이나 각하가 맞다. 근데 저는 이제 각하는 변하지 않아. 이 각하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하는 또다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탄핵을 재추진할 수 있는데 기각은 이제 그 기각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오늘이 1일이기 때문에 이 4일까지 3일날까지는 엄청난 그 각 진영에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정치권이 그렇고 또 국민들 간의 자유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엄청난 이제 소모전이 아마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경각심을 절대 늦추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헌정 질서의 중단 이런 것들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유진영의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그때그때 속보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